오늘 토지 투자 생기초 할 건데요. 토지 투자 용어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용어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기획부동산에 안 당하는지, 네, 이쪽에 집중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초보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용도지역하고 지목을 구분을 못 하세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목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지목이에요. 뭐 전답 가수원, 대지냐, 공장 용지냐, 주차장이냐. 그러니까 지목은 쉽게 말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게 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뭘로 쓰고 있는가. 이게 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용도지역은 뭐냐? 용도지역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용도지역은 내가 바꾸기가 힘들어요. 지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지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용도지역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애초에 용도지역이 좋은 녀석을 사서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용도지역하고 지목하고 뭐가 중요하다? 네, 용도지역이 중요하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농지다. 농지는 세 가지가 있죠. 네, 전답 가수원.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농지인지 대지인지 임야인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의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는 용도 지역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지금 2종 주거 지역이야. 2종 주거 지역 마음에 안 드니까 상업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2030 성남시 도시계획 뭐 이런 거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승인도 해야 되고 좀 되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10년씩 걸려.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리고 용도 지역이 올라가는 거를 이걸 종상향이라고 하거든요. 말만 들어도 되게 설레지 않나요? 종상향.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비가 양반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되게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는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을 달아요. 지자체에서도. 뭐 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부 체납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기부 체납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종상향을 하려면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땅의 일부를 뭐 공원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좀 좋은 걸 해야 종을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이 바꾸는 건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농지가 대지가 되거나 대지가 그냥 건물이 올라가면 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지가 대지가 되거나 임야가 대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쉽죠. 돈만 좀 내면 돼요. 그런 거를 전용이라고 해요. 전용. 이 전용이라는 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에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최대 금액이 있어요. 최대 금액이 평당 한 16만 5천 원 정도 돼요. 대충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하려면 농지를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농지인데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럼 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데 평당 한 16만원 정도 든다. 그럼 100평이다. 그러면은 한 1000만원,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근데 1000만원 들여서 어쨌든 100평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목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용도지역은 내가 1000만원 들인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목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데 용도지역은 못 바꾼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못 바꾸니까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제가 기본편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기본편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을 구분하려면 제일 처음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뭐 이렇게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데죠. 사는 데. 주거지역 되게 좋은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지 같은 거죠. 일반 주거지역은 그냥 보통 그러니까 우리 사는 데가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세권 가까운 데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특별히 좀 좋죠. 제일 좋은 건 도시지역 주상공록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상업지역이에요. 네, 상업지역이 정말 좋습니다. 비싸죠. 이거 보면은 용적률 최대 1500. 보통 일반 상업지역이 많거든요.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이 1300%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이론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삼성동 볼까요?
이쪽이 되게 많아요. 테헤란로 쪽 있죠. 테헤란로 쪽이 지적도 보는 법은 레이어에서 지적 편집도 딱 누르면은 빨간색 있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아요. 테헤란로 쪽이. 그리고 여기 그 시청 있는 사대문안 이쪽이랑 이쪽이 제일 많아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막 돼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다 써있죠. 일반 상업지역. 좀 보이시려나? 일반 상업지역 써있죠. 여기를 이렇게 로드뷰로 보시면 알겠죠. 뭐 테헤란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빌딩들이 엄청 높죠. 네, 이렇게 높은 데가 상업지역이에요. 되게 좋은 거죠. 상업지역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런 데는 대부분 다 그냥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요런 게 다 주거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색깔이 조금 더 색깔 차이 보이세요?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이 옅죠. 요런 데가 조금 더 좋은데요. 요런 게 3종. 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요렇게. 요런 데가 3종이고 3종이 좋은 거예요. 1종, 2종, 3종. 숫자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가 조금 약간 노란색인 거. 이런 게 2종 써 있죠. 요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짙은 노란색. 여기가 1종. 1종은 좀 덜 좋아요. 네, 같은 도시 지역에, 여기 평당가 차이는 안 나거든요? 가격 비슷해요. 실제 가보면. 가격은 비슷한데, 2종과 1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2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1종은 아파트 못 져요. 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를 못 지니까, 1종은 못 지니까 2종으로 사야겠죠. 2종하고 3종하고 만약에 가격이 비슷하다. 그럼 무조건 3종을 사세요. 이해 가시나요? 네. 같은 값이면 좋은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고 있어요. 준주거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준주거 지역 써있죠? 네. 요쪽에, 여기 성남이거든요. 모란역 있고, 태평역 있고, 이쪽인데, 이쪽에 보시면 준주거 지역 써있죠? 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상업지역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계급 느낌 나죠? 네. 계급 느낌 맞아요. 계급 같은 거 일종의. 여기 준주거고 여긴 3종이에요. 3종. 요만큼이 다 3종이에요. 3종 많죠. 여기 또 준주거 3종. 여기 2종. 빨간 거는 상업지역. 도시지역은 뭐 요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있거든요. 중공업지역. 성남에 이쪽에 좀 있고, 상대원 쪽에. 그리고 서울에는 제일 좋은 데가 이쪽 성수. 기본 편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성수 쪽이 좋고,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요. 네, 지산이라고 하죠. 아파트형 공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요런 거, 지산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좋은 거예요. 용적률도 800%까지 높여준다고 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영등포 쪽, 이게 물레동 있죠? 이쪽이 뭐 요런 게 약간 좀 지산 느낌 나죠? 물레동 쪽도 좋아요. 네, 영등포. 이게 파란색이 다 중공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여기 찍으면은 지산들. 여기는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그죠? 물레동.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되게 비싸긴 한데 여긴 앞으로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여기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괜찮죠? 근데 되게 비싸졌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엄청 쌌는데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 중공업 지역 고밀도 개발한다고 말 나온 다음부터 이게 보니까 막 침만 흘리고 있네. 되게 쌌었는데 물론 절대 가격이 싸진 않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막 진짜 막 이런 데거든요. 이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런데 얼마나 여기 개발 엄청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전초전. 개발을 앞두고 막 지금 약간 좀 폭풍전야? 가격은 이미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가디, 구디 막 이런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뭐 이런데 이런 게 다 파란색이죠. 네, 요런 게 중공업 지역.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우린 알면 되잖아. 그죠? 좋은 것만.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제일 좋은 게 준주거. 준주거는 서울에 이렇게 많진 않고 1종, 2종, 3종이 많은데 1종은 같은 값이면 약간 비추. 거의 다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종도 빌라인데 근데 이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꽤 있어요. 2종, 3종 추천. 아파트는 대부분이 3종이고 약간 2종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이미 아파트긴 하니까 3종이면 좋죠. 건폐율, 용적률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에 그 토지투자 기본편이라고 2시간짜리 있거든요. 토지투자 기본편. 네, 그거를 보시면 이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중복되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녹지지역은 좀 애매하고 중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런 게 좋다. 도시지역은.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네, 계획관리가 가장 표준이라 그랬죠. 네, 계획관리가 가장 좋아요. 용적률 건폐율은 네, 그냥 기본편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농림지역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농림지역은 그냥 패스하세요. 되게 싸요.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가면 좀 낚시하는 게 이게 많아요. 좀 부동산 사장님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고객들한테 추천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상도 이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림지역은 그냥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농림지역은 우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고수야, 그럼 투자하세요.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근데 나 초보야, 토지 투자 잘 몰라 하면은 농림지역을 안 하시면 돼요. 농림지역만 안 해도 손해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토지 투자할 때 기획부동산 아닌가요? 그죠? 농림지역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가장 큰 두 가지 방법. 1번, 계획관리만 한다. 2번, 공유지분 투자하지 않는다. 공유지분 하지 말고 계획관리. 맹진 안 돼요. 예, 도로에 접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 투자의 가장 큰 기준은 도로에 접한, 도로가 없으면 안 돼요. 예,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라고 하거든요.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만 우리는 투자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획관리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좀 투자할 범위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높여서 여기까지. 도로에 접한, 이건 도로에 꼭 접해야 돼. 안 접한데 제발 투자하지 마세요. 맹지 투자 왜 하려고 그래? 맹지 투자는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높아진 다음에, 토지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첫 투자가 맹지다. 그러지 마세요. 되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니까. 생산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다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계획관리. 이게 1등이에요, 1등. 이게 가장 좋고, 근데 계획관리가 충분치 않으니까 녹지 중에서도 보전이 들어간 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생산관리, 여기까지는 그냥 좀 괜찮은 편이에요. 왜 그 차이를 제가 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요. 건폐율도 40%, 건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용적률 100%.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이면 건물의 연면적이 총 그 바닥 평수가 층별로 다 합쳐서 100평까지 되는 거예요. 건물의 바닥은 40평까지. 되게 높죠. 근데 여기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는 건폐율은 20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되게 좁은 면적밖에 못 짓고, 대신에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이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도 100까지 가능하고, 생산관리는 80%까지 가능하고.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한 1층에 필로티 만들면 4층, 5층 정도 건물을 만들어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네, 뭐 참고하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전 녹지, 보전 관리는 좀 세모예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단독주택, 전원주택, 이런 거는 좀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뷰가 좋다. 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좀 산이 약간 좀 고도가 있어도 길이 좋고, 길 올라갈 만하고 뷰가 쫙 나와. 예를 들어서 호수뷰가 쫙 나오거나 무슨 뭐 남한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 이런 입지면 되게 좋죠. 오히려 그거는 비싸게 팔리죠. 네,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를 보전자 들어가는 거를 투자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정도는 좀 메모해 놓으세요. 이런 거를 투자하셔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일 좋은 건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이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물론 보전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보전녹지, 보전관리 이런 데도 건축이 되긴 돼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것만 지을 수 있으니까 뷰가 좀 나오는, 좀 누가 봐도 우와 할만한데 아니면 투자하지 마셔라. 아니면 진짜 너무 싸, 근데 평수가 어마어마해, 이러면 혹시 모르니까 투자를 해도 초보자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